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여고,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2학기 6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용맘 신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40대 중반 여성이신 대나무숲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디라도 뛰쳐나가서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인터넷에 대나무숲, 익명 하소연 사이트 이런 곳을 샅샅이 찾다가 문득 정신여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반대로 어디에라도 내 하소연을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니 누가 이런 절 이해할까요? 저는 40대 중반 중2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우는 여성입니다. 직업은 사람들 대면하는 직종의 프리랜서인데요. 코로나로 2020년 초반부터 일이 줄었습니다. 일이 워낙 잘 되어가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확장해 나갈지 계획해 놓았기에 2020년 2월, 3월에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온라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조금씩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남편이 회사에서 조직 개편 후에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직장 상사를 만나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식욕이 없어지고 멍해지고 일요일 저녁마다 회사에 가기 싫다고 하더니 해리 증상이 나타났고 회사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3개월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나면 찌푸린 얼굴로 힘들다고 와서 안깁니다. 안아줘, 힘들어, 어지러워, 당황스러워, 어디가? 나가지 마. 하루 종일 어린아이같이 말을 하고 저를 곁에 붙잡아 두고 한숨을 쉽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오냐오냐, 고생했다, 괜찮다, 사랑한다, 엄마처럼 누나처럼 돌봐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집니다. 밖에서 일하고 있으면 어디야? 언제 와? 이런 문자가 오고 곧 들어가라고 하고서 카페에서 잠깐 앉아있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월급도 줄어들어서 아이들 학원비는 어쩌나, 대출금은 어쩌나, 3개월 후에 병이 낫지 않아서 병가가 연장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면 몸이 젖은 손처럼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아빠랑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6학년 딸은 아빠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불편한 눈치인데 아빠가 거실로 나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아빠가 없으면 방 밖으로 나와서 밥을 먹거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아빠가 아프신데 좀 잘 대해드릴 수 없냐는 말이 사춘기 딸에게 통할 리 없습니다. 딸도 남편을 닮아 오감이 다 예민하고 잠기도 밝고 성격도 까칠한 편이거든요. 남편은 딸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딸 때문에 자기 병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딸에게 왜 아빠를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합니다. 짐작 가는 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딸이 밤늦게 휴대폰 하는 걸 보고 화를 크게 냈다거나 하는 사건들이고 저에게도 화풀이를 많이 했으니 그걸 좋게 보았을 리 없습니다. 저는 집에 딸과 남편이 동시에 있으면 갑자기 심장이 크게 뛰고 불안해집니다. 설상가상 둘 다 집에만 있는 죽순이 체질입니다. 양쪽 눈치를 보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주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어느 순간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을 좋아하고 일에 전념해야 하는 저인데 집이 이러하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밖에서도 좋은 표정이 안 지어지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동료가 한심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짜증이 납니다. 식욕 조절이 잘 안 되고 이성의 끈을 놓고 폭식을 하게 돼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여행을 다니시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물어 주문을 해드립니다. 어머니께는 의젓한 아들이고 아무 문제 없는 듯 연기를 하고 저에게는 온갖 투정을 다 부리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하기가 싫습니다. 이미 집안일이며 아이들 챙기고 돈 버는 것까지 다 떠맡아 쓰러질 지경인데 자기 아픈 아들 좀 잘 챙겨주라고 좋은 것 좀 해서 먹이라고 하시겠죠. 저는 그냥 이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릇이 작아서 가족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우울증 환자들의 가족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나요? 일본 영화 남편이 우울증이 걸렸어요를 보니
아내는 호기롭게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두라 말하고 자기가 버는 적은 돈으로 여유롭게 잘 살더라고요. 남편의 자살 시도까지 봤는데도 항상 생글생글 웃고요. 항상 상냥하게 유머러스하게 남편을 격려해 주더라고요. 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어, 괴로워, 아무 맛도 안 느껴져, 죽고 싶어. 그런 말을 듣고 찌푸린 표정으로 징징대는 사람을 옆에서 감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요? 집이 있어서, 아이가 없어서, 저축이 많아서일까요? 정말 처음으로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저의 이야기를 정신요구에 모두 다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 싶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저의 상황에 적응하느라 뭐가 뭔지 모른 채로 쓸려 내려온 기분입니다. 어디까지 쓸려 내려갈지 모르겠어서 조금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용맘님하고 함께 들어본 사연 오늘 6번째인데 사연들 중에서 제일 좀 무거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편이 해리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요건 어떤 의미입니까? 해리 증상? 글쎄요. 이제 해리 증상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PTSD 외상이 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일 때 뭐 해리 증상이다. 제가 잘 상상은 안 가는데 일단은 뭐 우울증으로 병가를 지금 쓰고 계시다. 뭐 제가 그렇게 이해를 뭐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근데 해리라는 게 이제 그 자체가 병명이 아니라 뭐 해리성 뭐 인격 장애 뭐 해리성 이렇게 뒤에 뭐 좀 붙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뭐 네, 이런 네. 거. 저희 뭐 지킬 앤 하이드 뭐 네, 근데 이런 우울증하고 거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이 안아줘 힘들어 어지러워 어디가 계속 이렇게 같이 자기를 돌봐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하고는 좀 또 달라 보이는데요. 어때요? 이제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은 아니죠. 무기력하고 뭐 이제 흥미를 잃고 보통은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어떤 위기 상황일 때 내가 심적으로 되게 고통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퇴행적인 변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어머님한테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아마 이게 본래 이 남편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 챙겨주고 의젓하게 뭐 대신 뭔가 일도 봐주시고 이 와중에 네. 그런데 부인한테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그러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 때 일시적으로 퇴행되는 모습인 거고 좋아지면서 이건 아주 그냥 말끔하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퇴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뭐 어리광을 피우고 이런 건데 자기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고 뭐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는 거면은 좀 더 심각할 수 있지만 아내한테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빨리 제일 안전기지인 거죠. 아내가 제일 믿거라 하는 안전기지니까 네.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가 되게 힘들 때는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안을 얻잖아요. 이제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뭐 좀 도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지금은 저희가 다 성숙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특히나 그런 게 어떨 때 튀어나오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았었던 엄마나 아니면 가까운 양육자한테 받았었던 그런 이런 게 애착 행동이거든요. 돌봄을 구하는 행동 그런 게 그리고 나타나는 다 거죠. 컸으니까 뭐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 아빠니까 엄마한테 달려갈 수는 없고, 근데 달려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라 그럴까요? 안식처가 이제 아내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정작 아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드신 거죠. 보통 이제 외래에 그 가족 뭐 배우자나 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하여튼 자기 굉장히 가까운 가족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질병이 뭐 정신과적 질병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네. 내과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호자로 같이 오시기 시작하다가 이제 가족분 중에 누가 조현병이든지 우울증이든지 치매든지 조금 길게 가는 그런 질환일 경우에 이제 보호자로서 이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같이 다니시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주치의랑 친해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보호자분도 등록을 하고 같이 치료를 받으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근데 지금 대나무숲님은 진짜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이게 보호자분들의 어떤 소진 문제로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게 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경제적인 역할도 지금 하셔야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해서 또 되게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주려고 애쓰시고 뭐 지금 사연으로는 도망가고 싶다고 하시지만 어쨌거나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삼중고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거는 뭐 소진이 되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다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남편의 회복은 주치의한테 맡기고 남편과 딸의 관계는 그들한테 맡기고 예. 이거를 뭐 다 화해시켜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좀 돌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집의 중심이 부인이시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보내준 대나무 숲님이 남편도 지금 한동안은 뭐 이제 회복되신다고 해도 부인한테 많이 의지를 하실 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픈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을 텐데 이분이 굉장히 중심을 잘 유지하고 계셔야지 아마 이 집이 돌아갈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집을 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되게 스스로 위기감이 드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이거를 한동안 중심 90점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 소진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잠깐 뭐 카페에서 앉아있다가 들어가기도 한다. 전 너무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네. 자기만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될 때는 충분히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전념하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조율도 하시고 이런 게 절대로 미안해 하시거나 이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남편이 우울증 진단은 받았는데 치료를 좀 소홀히 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좀 병원에 좀 데리고 가거나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병가라는 게 저 이제 외래에서 보면 좀 짧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되게 좀 네. 급한 마음이 드시거든요. 3개월 안에 내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네. 본인도 그렇고 이제 이 대나무 숲님처럼 가족들도 그렇고 네. 왜냐하면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또 이 안정성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네. 그러니까는 이 시간이 저는 뭐 충분한 기간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치료 열심히 잘 받으셔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 지금 초등 6학년 딸 또 중2 아들 다 이제 뭐 사춘기 겪고 있거나 지났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한테 따로 좀 뭔가 이 상황에서 해줘야 될 말 같은 게 특별히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 이게 우울증이 뭔지 그리고 아빠가 이제 짜증을 내면은 아빠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저게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가진 남편과 자녀와의 어떤 대립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자녀분들한테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실 거 없이 이제 되게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고 저거는 아빠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런 거다. 그리고 좋아지면은 아빠의 원래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 기간 동안을 그러니까 애한테 너무 이해를 막 구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만 딱 전달하고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또 어떤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한테 돌봄도 받아야 되고 자기만의 또 생활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끔 좀 분리를 저는 오히려 너무 사이를 막 화해하려고 이런 것보다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마음이 좀 아픈 거다. 원래 아빠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확실히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시어머니는 그 아드님이 우울증으로 병가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 거 남편이 이런 아닌가. 태도면 네.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여차저차 하다라고 지금 남편하고 상의 없이 말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는 내 아들 좀 잘 챙겨라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굉장히 자주 하셨나 봐요. 전화기가 평소에 예, 전화기가 싫다 하시는 거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아우 이게 며느리 역할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사셨구나 저는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려도 시어머니는 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보는 모습은 평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면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내 수고가 이해받고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도 하지 말고 연락도 그러니까 굳이 뭐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연락을 만약에 자주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을 이제 또 끊으면은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자주 아무 일 없이 전화하는 며느리는 흔하지 않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엄마한테도 좀 평소랑 다르게 뭐 얘기를 잘 안 한다거나 뭐 태도가 좀 달라진다거나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가 요새 왜 저러냐 뭐 어디 안 좋냐 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남편은 너무 어머니한테는 평소와 똑같이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라고 물어서 막 주문 사드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실 것 같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대나무숲님이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생계가 조금 어쨌든 수입이 줄었으니까 자기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남편 아무렇지 않게 평소랑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좀 아픈 상황이니까. 그럼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지금 당신 병가 내고 이래가지고 수입이 줄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와중에 꼭 시어머니한테 지금 사골곰탕을 그렇게 주문을 해야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남편이 더 또 스트레스를 그러게 받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싸울 수 있는데.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남편이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를 또 챙겨드려야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뭐 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우울증 때문에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어머니한테 알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니 반응이 뭐 이제 예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모르셔서 그분도 이제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평소와 똑같이 어떤 요구를 하신다든지 뭐 기대를 하신다든지 그런 게 또 어긋났을 때 사실은 이분이 또 아셨을 때와 또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알리기도 시어머니가 어려워. 만약에 알렸는데 남편이 그거를 왜 엄마한테 말했냐고.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를 당연히. 구한 다음에 네.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안 하면은 제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알려드릴 수도 없고. 일단 첫 번째로는 남편과 합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합의가 됐어요. 전 궁금해. 합의를 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분이 그러실 거라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그런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차저차 요즘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3개월간 좀 쉬기로 했어. 그냥 그래 우울증이라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휴직을 잠깐 했다. 3개월 몸이 좀 안 좋았고 그렇죠. 스트레스가 그렇죠. 많아서 그 정도 톤으로라도 네,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남편이 해줘야 말이지. 그리고 남편분은 엄마한테는 아직은 그냥 평소의 아들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가족 간에 이제 이런 질병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밝히는 거와 관련돼서 되게 고민을 하시는 당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비밀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추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비밀이 주는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 그래서 자체가 스트레스. 네. 근데 정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이 예상과 다른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가족들은 이미 짐작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우울증이라고 말만 안 했지. 표정도 어둡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뭐 전화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만약에 서로 연락이 잦았으면은 어쩐지 요즘 좀 그렇더라. 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병원에 된다. 다닌다고 해도 당사자분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하거나 본인 때문이라고 아니면 너무 상심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나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셔도 막상 해보면은 내가 걱정했었는데 병원에 다닌다니 다행이다. 치료 잘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경우가 저는 보면 실제로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비밀을 만드실 필요가 우울증 없다. 환자들의 가족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용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딴 집도 다 비슷한 네. 고민들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사실이 대나무 숲님한테 뭐 큰 위안은 안 되겠습니다만 뭐 다른 집 상황도 하여튼 크게 네.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이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셔서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영화는 진짜 영화일 뿐이지 않을까요? 뭐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나 저는 지금 이게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너무 사실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염려해서 내가 다 돌봐주고 이 남편의 회복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전 그러다가 소진되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치료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가족분은 가족분대로 너무 소진돼서 결국 내 필요한 어떤 지지적인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좀 치료적인 거는 분담하셔라. 전문가한테 맡기셔라.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닉네임과 성별, 나이, 그리고 구체적인 사연의 내용을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